애틀란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중인데요. 광명시의 여러 가지 발전 사항들을 제가 귀로 듣고 특별히 이제 자치구에서 그동안 생각지 못한 큰 그런 업적을 이루어내고 있는 광명 동굴을 제가 오늘 다녀왔습니다. 그 광명 동굴에 대해서 관할시청인 광명시청의 담당자가 되시는 윤양현 국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광명시에 예전에는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그 폐광으로 알게 됐던 굴이 그렇게 정말 국내에서 엄청난 그런 관광지로 등재가 되는 것을 보고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네, 광명 동굴은 1912년부터 72년까지 약 60년간 금운동 아연을 캐던 금속 광산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72년도에 대홍수가 나면서 폐광이 됐습니다. 폐광이 됐었는데 이제 40년 동안 방치된 그 폐광을 양기대 현 광명시장께서 광명 동굴을 매입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만들 수 있겠다.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이제 2011년도죠. 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그 동굴을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2015년 4월 4일 날 최초로 이제 유료 개장을 시작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까지 355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광명 동굴로 인해서 이제 그 한국 관광의 배를 또 선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100대 대표 관광지로 선정이 됐고 네. 내년부터는 중학교 2학년 사회교육과정에 또 수록돼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네네.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새롭게 되기까지 어떤 한 시장님의 아이디어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바뀌면서 변모한 그 광명 동굴이 그 인사이드에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테마별로 주제를 또 만들어놨고 아트 센터 같은 그런 네. 인사이드 예술의 전당, 동굴 안에 예술의 전당으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또 테마를 조성을 해놨는데 매년 특별한 어떤 그 준비를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는 지금 이제 타임 캡슐관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소중한 그 물건들을 거기다 보관을 해놨다가 1년, 3년, 5년, 10년 후에 다시 꺼내볼 수 있는 타임 캡슐관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굴 바로 옆에 VR 체험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VR 광부 체험관. 네네. 그래서 광부들이 직접 이제 그 광석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갱도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네네. VR을 이용한 어떤 네네. 체험관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양한 콘텐츠들을 새로 선보일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광명동굴이 사실 광명시에 특별한 어떤 그 뭐 테마 공원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즐길 만한 어떤 스페셜티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정말 광명동굴을 개발하고 거기에 엄청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그 광명동굴로 얻어지는 광명시의 특별한 뭐 세수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일컬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광명동굴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라든지 그런 일자리 창출. 지금 네. 그 지금까지 한 1,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금년에도 한 520명 정도 일자리를 거기다 만들어 줬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세수가 매년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한 125억 정도 세수가 발생이 됐고요. 금년만 네네. 해도 한 80억 정도 지금 세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광명 동굴로 인해서 이제 그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음식점이라든지 다양한 그 어떤 상가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 내지 30% 네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광명동굴이 어떻게 됐으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또 그리고 국내에서 국내 100대 그 귀한 관광지로 선정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을까? 굴 안에서, 동굴 안에서 말이죠.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거기 어디야? 반가워. 이곳에 온 걸 환영해. 뭐야? 지금부터 네게 미션을 줄 거야. 성공해야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으니 잘 들어야 해. 너 누구냐고? 첫 번째 미션은 별을 하나 찾는 거야. 실패하면 전 여자친구에게 자니? 라는 메시지가 자동 발송될 거야. 1분 침착해, 침착해. 애틀란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중인데요. 광명시의 여러 가지 발전 사항들을 제가 귀로 듣고 특별히 이제 자치구에서 그동안 생각지 못한 큰 그런 업적을 이루어내고 있는 광명 동굴을 제가 오늘 다녀왔습니다. 그 광명 동굴에 대해서 관할시청인 광명시청의 담당자가 되시는 윤양현 국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광명시에 예전에는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그 폐광으로 알게 됐던 굴이 그렇게 정말 국내에서 엄청난 그런 관광지로 등재가 되는 것을 보고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네, 광명 동굴은 1912년부터 72년까지 약 60년간 금운동 아연을 캐던 금속 광산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72년도에 대홍수가 나면서 폐광이 됐습니다. 폐광이 됐었는데 이제 40년 동안 방치된 그 폐광을 양기대 현 광명시장께서 광명 동굴을 매입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만들 수 있겠다.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이제 2011년도죠. 네. 그래서 지금은 맛을 느낄 때가 아니야. 눈으로 마시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마신다. 프랑스! 확실해? 이 정도 맛과 빛깔 향이면 틀림없이 프랑스야. 맞지? 그지? 땡. 그 와인은 국산이야. 국산이라고? 몰라도 괜찮아. 안 돼! 안 돼! 잠깐만 기다려! 자, 마지막 미션이야. 마지막 미션은 지금 네가 있는 이곳의 이름이야. 만약 실패하면 넌 영원히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어. 이름이 대체 뭐냐고! 여기가 어디냐고! 황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식물원, 아쿠아리움 등 아까 거긴데?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그래, 그 옆에 동굴 지나서- 공간으로 가족과 연인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곳 바로 광명 동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방송에서 쭉 나가듯이 정말 어메이징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동굴 안에 뭐 와인 레스토랑을 겸해서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식물원도 있고요. 또 동굴 안에 갖고 있는 그 공연장.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애틀란타에는 그 뭐 스톤 마운틴에 아주 세계적인 그 레이저 쇼를 하는 곳이 자연석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동굴 안에 이 케이브 안에 한다는 게 정말 저렇게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진데 어떠세요? 이 관광객들의 반응이 좀 새로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동굴 내부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동굴 예술의 전당은
350석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16일 날 세계적인 성악가 폴포츠도 와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유명한 성악가들이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공연을 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하에도 보시면 거기 공포체험관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네. 공포체험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황금폭포도 있고, 네네. 황금궁전. 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네. 관광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나간 부분들은 사실 그 전체 예전에 폐광된 부분에 1레벨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앞으로 계속 또 저렇게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뭐 제2단계, 3단계, 뭐 7, 8단계까지 있다는 네, 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그쪽을 계속 개발할 계획이 그렇습니다.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까지 7.8km가 동굴 내부가 7.8km 정도 되는데요. 네네. 지금 개방된 구간은 한 2km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하 1레벨까지만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네. 지하 7층까지 있습니다. 그 동굴이.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심어가지고 네.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콘텐츠들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굴 안의 온도가 네. 12도를 네,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있던데, 보니까 또 와인 그 레스토랑이나 와인바, 그 뭐 정말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십 종의 와인들이 다 보관되어 있다는 네,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그 온도가 또 적정 온도가 12도더라고요. 네. 네. 이런 이제 상관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힐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동굴은 네. 연평균 12도이기 때문에 사계절 관광지입니다. 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연평균 12도이기 때문에 관광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한 200여 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여 종을 광명동굴에서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도농 간 상생 어떤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난해에도 한 4만 3천 병 정도 판매가 된 바 있고요. 금년에도 한 4만 병 이상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전에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그 어떤 철광석을 캐던 동굴이어서 중간에 이제 휴식기를 가지면서 그 휴식기 동안에 새우젓을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보관했던 장소로 네, 네, 유명했잖아요. 네. 그럼 그 새우젓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건 이제 소래포구에서 네네. 그쪽에서 이제 그 연평균 12도이기 때문에 새우젓이 보관하는 적정 온도가 12도랍니다. 그래서 네네. 새우젓을 거기서 보관을 했었던 거죠. 이제 보관을 했었는데 지금 일부는 이제 우리 광명동굴에서 새우젓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 저장을 했다가 판매를 네네. 하고 있는데 그 맛이 담백해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g짜리 1kg짜리 해가지고 광명동굴 새우젓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예. 그걸 이제 특별 상품화 시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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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광명동굴 새우젓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굴 안에 물론 이제 그 차여 있는 물이 어느 적정 수준에서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이 인터뷰 하기 전에 들렸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동굴 안에 그 만들어 놓은 폭포수도 네. 정말 이거는 세계적으로 참 드문 그런 네. 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해 놨다. 아웃사이드에 대해 해놓는 거야 뭐 세계 어디를 가든지 흔한데 이건 동굴 안에다가 그렇게 해놨다는 게 참 되게 놀랐고요. 네. 그리고 정말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한국에서 한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공원 안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외국에서 아웃소싱 하려고 이렇게 좀 기획적으로 어떤 광명시에서 준비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건 좀 있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있을 건가요? 지금 거기 국내 지자체뿐만이 아니고요. 네네.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자기 관할 구역 안에 네네. 동굴이 있는지 전부 다 지금 개발을 하려고 그런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라오스라든지 몽골 이런 데서도 상당히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까 이제 한 가지 또 특이할 만한 게 젊은이들도 뭐 연인들이 엄청 많이 네, 찾겠어요.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네. 분들은 힐링을 위해서 또 동굴 안에 들어갔다만 나와도 힐링이 될 텐데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보니까 안에 그 반지의 제왕 같은 여러 가지 그 이벤트에 나오는 그런 뭐 캐릭터들을 정말 뉴질랜드의 그 실제 반지의 제왕을 촬영했던 장소 이런 것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건 그 어떤 지하에 계기가 보시면 되나요? 용을 네. 보셨겠죠, 용. 네네. 그게 용이 41m입니다. 네. 800kg 정도 되는데 네. 뉴질랜드 그 워크숍에서 네.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거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그걸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 거기 워크숍에서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젊은이들의 아이디어, SF 뭐 그런 네. 공상 아이디어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어떤 뭐 컴페티션도 이루어진다 그래요. 네. 보니까 그런 작품성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또 매년 또 시상식도 한다고 하던데 네. 그거는 그 또 판타지 공모전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우수한 그 디자이너들을 네네. 매년 이제 한 2분씩 선정해가지고 네네. 워크숍에 한 달간 견학을 시켜줍니다. 거기서 견학도 하고 거기서 이제 취직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 그래서 한 분이 지금 취직해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 오. 또 한 분은 이제 영어를 좀 더 배워오면 거기서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네네. 한 분이 지금 영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어 연수 기간을 거치면서 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정말 남녀노소 그리고 제가 다녀온 바로는 이 굴의 길이라든지 어떤 폭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한국적이면서도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가족 패밀리가 전부 다 좀 갔다 올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유원지 이벤트 공원으로 권하기에 딱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이제 미국에 돌아갈 텐데요. 이렇게 광명시가 그런 특별한 이제 뭐 정말 광명동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그런 시 사역으로 이렇게 일궈냈는데 앞으로 또 어떤 그 계획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광명동굴 주변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광명동굴 앞에 보면 17만 평의 그 땅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있는 농지가 있는데 네. 거기를 이제 관광 테마파크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 주변뿐만이 아니고 머무를 수 있는 곳, 관광객들이 와서 당일 코스가 아닌 체류형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들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런 관광객들을 또 유치하고 네, 하려면 많은 숙소라든지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네. 예, 그런 충분한 부대 시설들이 또 필요하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지고요. 광명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KTX 광명 역사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생각지도 않은 그런 엄청난 그 큰 사업권을 이렇게 따게 되는데 전국에서 수도권으로는 아주 가까운 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동쪽에서 북쪽으로는 서울시하고 인접한 지형적인 그렇습니다. 요건이 있고 남쪽 서쪽으로는 시흥시를 네. 끼고 있으면서 남쪽으로는 또 안양시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적인 네덜란드 기업인가요? 그 아이케아 같은 그런 이케아. 예, 한국은 네, 이케아, 네. 미국에서는 아이케아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이케아 같은 그런 큰 네, 기업들이 광명 그 KTX 전철 역사 주변에 이렇게 여러 군데가 들어온 것을 보고 앞으로 광명시의 발전은 참 무궁무진하겠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 잠재적 포텐셜이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네,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광명시에 좀 외국에 계신 분들도 이 건강검진 때문에 많이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오실 때에 당연 이제 한국에 변화되고 좀 가볼 만한 그런 유적지라든지 어떤 이런 테마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몇 군데 이렇게 염두에 두고 나오시는데 아틀란타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광명시에 한번 꼭 들려주세요라고 네. 자신 있게 권할 만한 대표적인 그 명소 혹은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건지 한마디만 해주시고 오늘 마치면 좋겠는데요. 네, 광명은 사실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네. 인천공항하고도 한 30분 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KTX 광명역이 위치해 있고 상당히 이제 그 강남 순환고속도로라든지 네네. 제2경인고속도로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네네. 가까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 동굴뿐만이 아니고 그 조선시대 최고의 청백리이신 오리이원익 선생님이 충현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원익 선생님. 예, 오리이원익 선생님. 청백리로 유명하시죠. 예, 예. 네네. 그분의 이제 충현박물관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한국에서 7대 전통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광명시장.
광명시장도 둘러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륜장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한국에 오시면 광명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광명시에 근무하시는 윤양현 국장님과 함께 이 특화라된 정말 놀랍도록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 가까운 인접한 그 광역시로 광명시를 제가 둘러보면서 오늘 이 윤 국장님과 함께 광명의 대표적인 테마공원으로 불리는 광명 동굴에 대해서 또 광명시의 발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정말 한국의 100대 유적지 그리고 가볼 만한 관광지로 광명 동굴이 선정돼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 해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들리는 방문객들만 작년 한 해만 120만 명이 넘었고요. 올해 벌써 한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고국에 들리셨을 때 꼭 이 광명시를 한번 들리셔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몇 군데 추천해 주신 그러한 곳들을 들리시면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저도 역시 강추합니다. 오늘 정말 이 귀한 정보들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요. 국장님과 함께 했던 시간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 귀한 한국의 대한민국 그 중심지에서 얼마 멀지 않은 광명시에 특화라된 광명 동굴에 초대가 돼서 둘러보았고요. 오늘 애틀란타 사람들의 이렇게 나와주신 광명시의 윤양현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고국 방문하셨을 때 한국 100대 관광지에 선정된 이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 동굴을 정말 한번 꼭 들려보시라고 제가 제 이름을 걸고 강추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또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와 저거 정말 잘 봤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제가 또 그곳에 탐방을 해서 여러분들께 귀한 소식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윤양현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